예, 반갑습니다. 어, 문학 강의를 하다 보면은 흔히 이렇게 받는 질문 중에 언제부터 문학이 생겼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소설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수필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시는 언제부터 출발했을까? 소설은 언제부터 출발했을까? 수필은 언제부터 출발했을까? 위로 올라가면 문학이 되겠죠? 문학은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그럼 문학하고 같은 등급으로 엮게 되는 음악은 언제부터? 미술은 언제부터? 이렇게 또 위로 올라가면 이제 예술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그 질문을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기를 이제 시라든가 아니면 뭐 소설이라든가 소설 그 다음에 수필이겠죠? 수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 소설, 수필 이것에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죠. 이 갈래들의 그 기원이 언제냐 이거죠. 어떻게 출발했냐. 그럼 결국 이것의 우의 개념은 이제 문학이 되겠죠. 문학은 언제부터 출발했나. 그럼 이거 더 올라가면 이제 예술이 될 거예요. 예술은 언제 출발을 했느냐 아니죠. 그러면 이거 다 합쳐가지고 그냥 문학 이런 뭐 시야 소설이야 뭐 수필이야 이거 다 합쳐가지고 예술의 기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의 기원. 그래서 오늘은 그 갈래별로 뭐 시의 기원, 뭐 소설의 기원, 수필의 기원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술이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예술의 기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시 따로, 뭐 소설 따로, 수필 따로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 기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위에 갈래로 문학의 기원, 혹은 뭐 예술의 기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 그 얘기하는 게 다 다른데 언제부터 이게 예술이 시작되었는가? 사실이 예술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지금 계속 그런 연구들을 하겠죠. 크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인간에게 예술이 생겨난 것은 인간의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욕구, 그 흔히 모방이라고 해요. 모방. 그래서 그 학설의 이름을 이제 모방 충동설이라는데 첫 번째 모방입니다. 모방 충동설. 어떤 욕구가 생길 적에 어떤 충동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방 충동설이라는데 이 모방 충동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모방 충돌이라고 하죠. 이렇게 써요. 한자로. 충동이라고 하죠. 충동. 모방 충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충동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모방을 하게 됐다. 어떤 모방을 하려고 하는 충동이 느껴져서 이 모방 충동설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인간에게는 모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있다는 거죠. 전에 언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하고 조금 예술을 본 시각이 달라요. 그 플라톤 같은 경우는 흔히 이데아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모든 물체에 모든 뭐 사고, 모든 생명체 어떤 이데아가 있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 이데아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 이데아는 그야말로 순수한 거죠. 아름다운 거고. 그래서 그 이데아만 모여 있는 세상. 그게 이제
저 누구예요?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 리퍼블릭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데아의 세계 공화국 리퍼블릭에 시인은 못 들어오게.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저기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인 추방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플라톤의 리퍼블릭 공화국이란 책에 그 내용 중에 나오는 게 시인 추방설이에요. 시인 추방론.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예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에 예술가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모방하는 사람이니까. 이데아 실체는 여기 있는데 이걸 그대로 모방한 게 이게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모방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방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그 모방한 작품들을 흔히 말하는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러니까 스승인 플라톤을 뛰어넘은 거죠.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나 그때 당시 플라톤의 경우에는 어떤 모방은 별로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다. 거짓말이다. 가짜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에서는 시인이 필요 없어요. 예술가가 필요 없어요. 예술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가짜를 남발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컵이 여기 있는데 실체가 컵이 여기 있는데 이걸 뭐 그림을 그려서 이 컵, 그럼 그림 속에 있는 컵은 그건 가짜다는 거죠. 이게 진짜인데. 그걸 이제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를 이제 분석해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또 너무 깊게 들어가는 좀 그렇고. 어쨌거나 플라톤하고 상반되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어떤 가치를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방 본성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정을 하고 그 모방 본성 때문에 결국에는 예술 작품이 나오고 그 예술 작품은 나중에 전에 포에티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뭐예요? 카타르시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카타르시스가 뭐냐면은 히랍의 비극을 보고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눈물이 뭐냐? 배설이라고 그러는데 본래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배설이었어요. 생리학에서 배설을 뜻하는데 생리학에서 쓰는 배설이란 용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히랍의 비극을 보고 흘리는 관객들의 눈물을 그걸 카타르시스로 배설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배설은 생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배설, 단순한 배설이 아니라 감정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정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 뭐다? 감정의 정화. 생리학에서는 배설이라고 쓰는 경우지만 문학 예술에서는 감정의 정화.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리학의 용어인 카타르시스를 예술의 영역에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감정의 정화라는 뜻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카타르시스. 그래서 예술의 기원과 관련지을 적에 이 모방충동설, 즉 인간의 모방충동, 뭐 글자가 이상해지네. 충동. 인간의 모방충동. 이거 인간의 본성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그 인간의 본성 중에 모방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모방하려고 하는 충동.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예술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죠. 이 모방 충동설은 최근까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세에 들어서 산업 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산업혁명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쪽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그게 이제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농경사회에서도 그렇고 수렵사회에서도 그렇고 인간에게는
유희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유희. 이제 두 번째 유희 충동소입니다. 유희 충동소.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이렇게 유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유희가 뭔지 알죠? 유희는 여러분들 그 유희 이렇게 씁니다. 즐기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 즐기려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다시피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 중에서 제일 커다란 차이가 이 유희, 즐기는 게 있냐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실용적인 목적 없이 행위 그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유희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간은 모방충 본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본성 중에 이 유희가 있다. 이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호이징가라는 사람인데, 호이징가가 쓴 책 이름이 요걸 그대로 요 유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호모 루덴스. 루덴스 알죠? 여기 루덴스가 유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학명이죠. 인간의 학명이 이거 말고 많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호모 사피엔스. 또 뭐 있어요? 직립보행의 인간, 뭐라 그래요?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도구를 쓴다. 호모 파베르. 그 다음에 뭐 정치적 인간이다. 호모 폴리티쿠스. 이겁니다. 아까 얘기고 뭐 있죠? 네. 호모 사피엔스. SAP. 호모 사피엔스. 호모 직립보행 에렉투스. 그 다음에 뭐 얘기했죠? 호모 파베르. 그 다음에 호모 폴리티쿠스, 호모 에코노미쿠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인간의 학명을 나타내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호이징가가 얘기하는 건 호모 루덴스예요. 루덴스. 여기서 말하는 이 루덴스가 뭐냐? 루덴스가 아까 얘기한 거. 이거 뭐냐면은 유희예요. 유희.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인간은 아무런 실용적인 목적 없이 행위 그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희 충동설. 그래서 행위 그 자체를 즐기다 보니까 노래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뭐 글씨를 쓰면서, 노래하면서 혼자 즐기는 거죠. 즐거움에. 그런 것이 예술의 기원 중에 두 번째 유희 충동설입니다. 여기에 뭐 칸트라든가 쉴러 뭐 이런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런 걸 알아두세요. 아까 호모 사피엔스하고 마찬가지로 호모 루덴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유희적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이징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 제목입니다. 호이징가의 책 제목 호모 루덴스. 이후에 이 유희 충동설은 많이 이제 인정을 받고, 이것하고 결합돼 가지고 뭐가 나왔냐면은 세 번째로 산업사회에 되면서 노동이 중요시 되고, 노동자가 많은데 노동자의 어떤 기능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세 번째 노동기원설이라는 말이다. 노동기원설. 앞에 모방은 충동설이라고 그랬죠. 유희도 충동설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앞에 얘기하는 이 충동하고 이 충동하고 지금 노동 기원설이라고 그랬어요. 기원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기원이라는 단어하고 충동이라는 단어하고 전혀 달라요. 의미가. 그럼 앞에 모방 충동설이라든가 유희 충동설에서 모방과 유희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즉 인간이 본래부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 본성이 예술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
노동 기원설에서 이 기원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출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모방과 유희는 인간의 본성이 발휘가 되면서 예술이 등장한 것이고 예술이 나온 것이고 이 노동 기원설에서 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술의 기원을 얘기할 적에 이건 뭐 시나 소설이나 뭐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술의 기원을 얘기할 적에 충동설하고 기원설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충동은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기원설은 이러한 것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기원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집단으로 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농경사회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뭐 봉건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주의 지휘 아래 거기서 이제 소작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서로 노래를 한 거예요. 춤도 추고 그걸 이제 노동요라고 그러죠. 노동요. 노동은 안 썼나? 네, 노동을 할 적에 부르는 노래 그걸 노동요라고 그래요. 노동요. 요자를 이렇게 쓴데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노동요라고 그러는데 우리 저 뭐 길쌈 노래도 있고 뭐 저 배틀 노래도 있고 그다음 또 뭐에 저 모내기 할 적에 부르는 노래도 있고 노래 많잖아요. 예. 그런 노래들처럼 그 노동을 더 효과적으로 더 힘을 내라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흥얼흥얼거리고 북돋은 것이 이 노동요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예술이 기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돼요. 운동 경기 할 적에 치어리더들 있잖아요. 응원하는 사람들. 치어리더들 왜 뭐라 그러냐? 운동員힘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동을 하면서 힘을 내라고 서로 그 힘을 북돋우면서 노래를 부르고 뭐 이렇게 또 뭐 그림 그려서 걸기도 하고 걸개를 걸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그래서 이 노동 기원설에서는 주로 뭐가 있냐면 음악 그다음에 시 이런 거예요. 이 노동 기원설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음악하고 시 이거 얘기할 적에 노동 기원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다 시라고 써놨지만 사실 시는 과거로 이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기 저 기원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우리 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시는 뭐였어요? 음악이었어요. 시조 음악이었어요. 음악.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고려가요, 향가, 뭐 그다음 뭐 시조, 창가, 그다음에 창가 가사 다 음악이었어요. 음악. 그래서 이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북돋았다. 거기에서 이제 예술이 출발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이제 충동하고 기원하고 구분해야 된다. 충동은 인간의 본성이고 기원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모방과 유희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예술이 출발하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지만 기원설에서는 뭐를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다. 그 다음에 이 노동 기원설 다음에 또 다른 기원설이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다시 거슬러 올라서 이제 본능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자기 표현 본능설. 여기서 본능이라는데 이 본능은 뭔지 알죠? 본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능하고 본성하고 다른 거냐? 아니,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자기 표현 본능에서 이게 나왔다 그래서 자기 표현은 뭐예요? 뭐잘 알잖아요. 예.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인간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저는 문학의 기원 이거 얘기할 적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렇게 신뢰하고 저 역시도 이걸 오히려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문학을 하게 된 거, 뭐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아까 모방 충동설 같은 경우는 저 고대 벽화들 보면은 거기 뭐 동물들 그려져 있고 뭐 사냥하는 거 그려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자기 그때 당시에 그 원시인들이 그 수렵 채집을 하면서 했던 행위들 대상들을 그냥 갖다 그려놓은 거죠. 모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 유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즐기려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그것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냥 드러난 것이고, 노동은 같이 노동을 하면서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필요해서 한 것이고, 그런데 이 자기 표현 본능서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인간에게는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안으로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그래서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모습,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이런 예술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표현하려는 본능적인 충동, 그런 욕구에 의해서 문학과 예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관련지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저 완전히 뭐 저 원시 시대는 아니지만 신라 시대, 여러분들 아시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럼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하는 그 신라 시대 임금의 머리를 만진 사람, 그걸 복두장이라고 했어요. 복두장이가 임금의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를 만지다 보니까 이 복두장이가 알게 된 비밀, 임금님기가 당나귀기처럼 길게 쏟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그러죠 뭐. 국가 원수의 건강 상태는 국가 비밀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신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귀가 당나귀기라는 것은 비밀이었겠죠.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복두장이가 모자를 거기에 맞게 이렇게 고안을 해가지고 제작해서 임금이 썼다는 거죠. 근데 이 복두장이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죠?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비밀. 그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 말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 욕구를 참지 못하고 막 하는 사람들. 입이 가볍다고 그러죠. 어쨌거나 이 복두장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임금님의 비밀을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식욕도 잃고 의욕도 잃고 하는 일에 힘이 없죠. 그러다 점점 살이 빠졌다고 그러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 뽕나무밭에 가가지고 외친 거죠. 임금 얘기는 당나귀다. 그러면 뭐 절규하듯이 외쳤겠죠. 한 번만 외쳤을까요? 아니죠. 뭐 속에 있는 그냥 모든 것 다 털어내듯이 임금 얘기는 당나귀다라고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외친 것, 그게 결국 자기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던 어떤 비밀을 토해냈을 때 해소가 되겠죠. 그 사람 복두장이 건강하게 되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술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복두장이가 그렇게 외친 임금 얘기는 당나귀는 뽕나무밭에 스며들어가지고 뽕나무가 바람이 불 때마다 뭐 임금 얘기는 당나귀라고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나라에서 알고 뽕나무를 다 베버렸죠. 거기다가 대나무를 심었는데 대나무까지도 그냥 뿌리까지 그냥 땅속에 그냥 그 복두장의 어떤 한이 자기 표현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그냥 사무쳐가지고 땅속에까지 박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대나무를 심었는데 대나무가 또 흔들리면서 임금 얘기는 당나귀라고 했다는 설화가 삼국사기에 전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복두장이가 바로 이 자기 표현 본능에 듣던 게 아닌가. 저 자신도 이거를 왜 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냐면은
내가 문학을 처음 하게 됐을 적에 왜 이걸 하게 되었을까? 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이런 게 다른 건 다 남들만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글을 좀 쓰다 보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흔히 그때는 산문이라고 했죠. 산문을 쓰게 되고 선생님 뭐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 듣고 시도 써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소설도 써보게 되고 뭐 이렇게 저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문학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만약에 제가 다른 감성이 있었다면은 그게 음악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미술로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저거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문자였으니까 글이었으니까 자기 표현 본능 이것에 따라서 저는 문학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만약에 제가 다른 재능이 있었다면은 뭐 음악을 했다거나 미술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지.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은 제의 본능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의 다섯 번째 제의 기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는 뭐예요? 제. 이겁니다. 제. 뭐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죠. 제가 제의 이런 거죠. 이 제의에서 기원했다는 거예요. 기원은 뭐 아까 그 한자 똑같습니다. 기원. 아이고 미끌미끌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의식에서 이게 기원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한 가지 알아두세요. 이 제의에서 이 제의는 뭐냐면 여기에 글자가 생략돼 있어요. 제천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식. 이게 제천 의식에서 예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저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제천 의식은 그 고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동양의 제천 의식이나 서양의 제천 의식이나 형태를 이렇게 서로 견적보면 거의 비슷해요. 뭐 동양하고 서양하고 다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3살 지낼 적에 이거하고 아이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시와 가와 무와 그림 화가 이 분화되기 전이에요. 하나로 돼 있어 하나. 이걸 흔히 미분화 상태라고 합니다. 미분화 상태인데 시와 가와 그러니까 시와 노래와 무요 춤과 그림이 미분화 상태, 분화되기 전의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 어떤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있어요. 아직.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시와 가와 시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가 춤추는 거죠? 무 그림 그리는 거죠? 화 이게 미분화 상태인 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구수 형태가 남아 있어요. 그럼 구수 형태가 뭐예요? 이 구수 형태를 어디로 찾아서 올라가서 원료를 찾아서 올라가면 결국에 뭐예요? 제천 의식,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이 의식을 이걸 이제 유식한 말을 씁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이걸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라드 댄스 소리나 발라드 댄스.
그래서 제의 기원서를 발라드 댄스 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발라드 댄스는 뭐다? 결국에는 시와 가와 무와 화 그림이 미분화 상태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식. 요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구수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타는 무당이 어떻게 돼요? 무당의 어떤 이 복장 보면은 의상하고도 관련되죠. 또 뭐 있어? 무당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설을 막 해요. 이게 됩니다. 또 노래도 불러요. 가가 됩니다. 춤도 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이렇게 뭐 걸어놓고 뭘 꽃갈모자 쓰고 뭐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가무화가 즉 말하는 것과 노래와 춤과 그림이 아직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 요 상태에서 이게 분화가 되면서 시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춤이 나오고 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제천 의식에서 흔히 해서 이제 발라드 댄스에서 요런 미분화 상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발라드 댄스라고 하는데 이 발라드 댄스에서 예술이 출발했다.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그 많은 학자들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고개 끄덕이는 게 이 제의 기원설입니다. 제의 기원설. 그래서 저기 여기 나왔죠. 뭐 문학이겠죠. 문학. 시는 문학이고 음악, 무용, 그림, 미술이죠. 이게 그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그게 예술이죠. 예술. 그러니까 사실 시건 소설이건 수필이건 그 위에 이제 문학이잖아. 문학이건 음악이건 미술이건 무용이건 그 위에 예술이죠. 이 예술의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여러 가지 다 예술의 여러 갈래 그 갈래 중에서도 문학의 여러 갈래 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은 결국 여기에서 출발한 거다. 지금 뭐 시와 소설 수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시와 소설 수필 찾아서 올라가잖아요. 잘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제일 상고 시대에 어떤 형태였을까? 시였어요. 시에서 근데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서정시가 아니라 시의 출발은 사실은 서사시예요. 이 서사시에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 어떤 리듬을 담고 이랬으니까 비유와 상징 이런 게 듣고 그래서 문학의 제일 위에 올라가는 게 시예요. 시가 점점 발달되면서 거기서 이제 서사라고 그랬죠. 서사시 극시 이랬단 말이에요. 서사시 극시였어요. 그러다가 극 부분 그 요소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희곡이 되고 서사적인 요소가 떨어져 나와서 소설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수필은 그 다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분화가 되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에서 쓰는 뭐 시, 소설, 수필, 평론, 뭐 희곡, 뭐 이렇게 뭐 시나리오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분화가 된 것이지 사실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형태, 제천 의식,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식, 발라드 댄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발라드 댄스.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발라드 댄스. 여기에서 문학 예술이 기원했다, 출발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기 표현 본능이 문학을 하게 됐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기 표현하는 본능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표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방 그다음에 뭐 있었어요? 유희 그죠? 모방과 유희는 뭐라고 했어요? 네. 본성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방하다 보니까 유희 놀다 보니까 이제 예술이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나온 게 뭐였어요? 세 번째가 노동이죠. 노동이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한 거죠. 필요에 의해서 노동을 할 적에 서로 힘을 내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음악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노동, 그러니까 요 아까 얘기했듯이 충동하고 기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충동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술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요 기원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술은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기원설은. 그래서 이제 자기 표현 본능 같은 경우는 본능과 이게 같이 결합된 거고, 제2기원설은 필요에 의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사 지내는 형식이 우리가 구수 형태에서 보듯이 제사장이 또 뭐라고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다음에 그 춤추는 그 무대를 또 꾸며야 되겠죠. 그림 그리고 그게 아직 분화되기 전에, 왜냐면 혼자 했으니까, 제사장 혼자 했으니까, 우리나라 무당이 혼자 하잖아요. 그것이 분화되기 전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 5가지의 그 예술의 기원을 얘기하는 이 5가지 얘기 중에 아직까지는 제2 기원설이 제일 이렇게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제2 기원설 인정을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기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문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모방 본능이나 모방 충동이나 유희 충동은 아닐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미 그거는 본능에 잠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 본능이 어느 정도 가미돼 가지고 그런 충동 때문에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런 본능 때문에, 본능이라는 건 욕망이죠. 그런 욕망 때문에 문학을 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를 쓰시건 소설을 쓰시건 수필을 쓰시건 여러분들의 문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오늘 그거를 문학 나가서 예술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